오늘은 인천에 사는 68세 정미숙 씨의 사연입니다. 정미숙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면서 자기 관리는 전혀 하지 못했고 65세 이후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은 운동하고 피부 관리하면서 젊어 보이는데 자신은 남들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이고 아픈 곳도 많아서 매일 힘들다고 합니다. 자식들 걱정에 노후 걱정까지 겹쳐서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위로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68세 정미숙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10분이나 걸렸고 화장실 가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할머니가 서 있었는데 주름투성이 얼굴에 구분 등에 떨리는 손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65세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65세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몸도 마음도 달라졌으며 주위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고 거울 속 할머니는 제가 상상했던 노년의 모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20살에 결혼했고 남편과 자녀 셋을 키우면서 평생 식당 일을 했고 청소 일도 했으며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일했고 집에 와서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일했으며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운동하자고 해도 시간 없다고 거절했고 피부 관리하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안 했으며 오로지 가족 먹여 살리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65세가 됐을 때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고 아픈 곳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65세 이후 달라지는 삶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일만 하면서 자기 관리를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꼭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5세가 되던 해봄이었는데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됐다고 했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평소에 허리 관리 안 하셨죠? 일을 너무 많이 하셨나 봐요. 이제 제대로 관리 안 하시면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평생 일만 하면서 내 몸은 돌보지 않았고 이제 와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수술 비용은 500만 원이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했고 진통제만 처방받아서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고 주름이 얼굴 가득 파여 있었으며 피부는 거칠고 칙칙했습니다. 손은 평생 일한 흔적으로 가득했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으며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보다가 울음이 터졌는데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 영희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일 등산 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나 허리 아파서 못 가, 너희들끼리 가. 영희가 아쉬워하면서 그럼 다음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다음도 못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65세 여름 동창회가 있었는데 50년 만에 모이는 거라서 저도 참석했는데
그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는데 모두 다 젊어 보였고 저만 할머니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친구 영자는 얼굴에 주름이 별로 없었고 피부도 탱탱했으며 옷도 깔끔하게 입고 와서 정말 젊어 보였습니다. 영자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미수가 너 많이 늙었네. 무슨 일 있었어? 아픈 데 있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 많이 해서. 그래, 너는 젊어 보이네. 영자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운동도 하고 피부과도 다니고 관리 좀 해. 너도 좀 관리해.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 돼. 저는 그냥 웃었지만 속으로는 너무 창피했고 부러웠으며 내가 왜 이렇게 늙어 보일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친구 순이도 정말 젊어 보였는데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한다고 했고 요가도 배운다고 했으며 얼굴 관리도 꾸준히 한다고 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미수가 너도 운동해. 우리 같이 헬스장 다니자. 건강해야 오래 살지.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운동 못해. 너희들끼리 다녀. 친구들은 서로 운동 이야기하고 여행 이야기하고 취미 생활 이야기하는데 저는 끼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버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정말 초라했고 늙어 보였으며 친구들과 비교되는 제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는데 평생 일만 하면서 나를 돌보지 않았던 게 후회됐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게 더 슬펐습니다. 65세 가을 장을 보러 시장에 갔는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사 가세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분이 저한테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충격이었고 제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다시 봤는데 정말 할머니였고 68세가 아니라 78세처럼 보였으며 남들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이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했는데 엄마 건강은 어떠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아프다고 말하면 걱정할까봐 말 못했고 아들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엄마 걱정까지 시키기 싫어서 그냥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눈물을 흘렸는데 아이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고 혼자 아파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66세가 되던 해 겨울 무릎이 너무 아파서 또 병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 비용은 800만 원이었는데 그 돈도 없었고 결국 또 진통제만 처방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가는데 또래 할머니들이 운동하고 있었고 모두 건강해 보였으며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할머니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으며 모두 활기차 보였는데 저는 그냥 벤치에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할머니들을 보는데 부러웠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싶었으며 평생 일만 하느라 내 몸을 돌보지 않았던 게 너무 후회됐습니다. 66세 봄에 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아파 보이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약은 드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믿지 않는 것 같았고 남편한테 어머니 건강 챙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거울을 또 봤는데 정말 아파 보였고 얼굴색도 안 좋았으며
눈 밑은 거무스름했고 입술도 창백했습니다. 저는 화장품 하나 제대로 안 발랐고 피부 관리 한 번 안 해봤으며 머리도 제대로 안 하고 다녔는데 그게 다 티가 나고 있었습니다. 67세 되던 해 여름 친구 영자가 전화해서 얼굴 보자고 했고 카페에서 만났는데 영자는 여전히 젊어 보였고 저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영자가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미수가 너 정말 관리 좀 해. 얼굴에 기미도 많고 주름도 너무 깊어. 피부과 가보는 게 어때? 저는 쓸쓸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돈도 없고 그럴 여유가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영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관리해. 나이 들수록 관리 안 하면 더 빨리 늙어. 나는 한 달에 20만 원씩 피부과 다녀. 저는 속으로 생각했는데 한 달에 20만 원을 피부과에 쓸 여유가 어디 있냐고. 그 돈이면 생활비로 써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영자 옆에 선 제가 정말 초라해 보였고 영자는 딸 같아 보이고 저는 영자 엄마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계속 났고 평생 가족 위해 일만 했는데 이게 제 노후구나 싶었으며 너무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67세 가을 손주가 학예회가 있어서 갔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다 젊어 보이고 예쁘게 꾸미고 왔는데 저만 늙어 보였습니다. 손주 친구 엄마가 저를 보면서 옆 사람한테 수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저분이 할머니세요. 증조 할머니 같아 보이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고 손주한테 미안했으며 내가 이렇게 늙어 보여서 손주가 창피하겠구나 싶었습니다. 학예회가 끝나고 손주가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친구 할머니는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었는데 할머니는 왜 그냥 오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고 손주한테도 미안했으며 집에 와서 또 울었는데 손주한테까지 창피를 주는 할머니가 됐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68세 되던 해 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정말 안 좋았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다 나왔으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평소에 운동 안 하시죠? 식습관도 안 좋고 관리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랐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몸도 아파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병원비로 50만 원이 나왔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웠고 앞으로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은 나올 것 같았는데 그것도 걱정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했는데 잔액이 200만 원밖에 없었고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었고 아들도 자기 집 살림하기 바쁜데 엄마 걱정까지 시키기 싫었으며 혼자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68세 봄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그분도 저랑 같은 나이였지만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동료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미숙 씨 맞아요.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동료는 계속 걱정하면서 건강 챙기라고 했고 운동도 하라고 했으며 자기 관리 좀 하라고 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보면서 늙었다고 하는 게 너무 상처였고 이제 저는 정말 할머니가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봤는데 평생 일만 하면서 내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운동하고 관리하면서 젊게 사는데 저는 일만 하느라 아무것도 못했고 지금 이렇게 남들보다 10살 더 늙어 보이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아들 걱정, 며느리 눈치, 손주한테 창피 주는 것까지 모든 게 다 제 잘못 같았고 왜 진작 나를 좀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68세 여름 더위가 심한 날이었는데 에어컨을 틀고 싶었지만 전기세가 걱정돼서 선풍기만 틀고 버텼는데 너무 더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온몸이 축축했으며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에어컨 하나 마음껏 못 트는 제 처지가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날 친구 영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무 더우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영자 집에 가면 영자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있을 텐데 저는 집에서 선풍기만 틀고 있다는 게 창피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평생 일만 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늙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했는데 더위를 먹은 것 같았지만 병원 갈 돈이 아까워서 그냥 누워서 쉬었습니다. 혼자 방에 누워 있는데 마냥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68세 가을 아들이 명절이라고 용돈 30만 원을 줬는데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러웠고 이 나이에 자식한테 용돈 받는 게 너무 처량했습니다. 아들 집에 가서 명절을 보냈는데 며느리가 차린 음식을 먹으면서 눈치가 보였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더 드시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고 손주들이 먹는 걸 보면서 배는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오는데 버스 안에서 또 눈물이 났고 자식 집에 가서도 눈치 보는 엄마가 됐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68세 겨울 손이 너무 시려서 장갑을 끼고 집안일을 했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너무 아팠고 관절염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찬물이 너무 차가워서 손이 얼얼했지만 온수기 틀면 가스비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찬물로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제 설거지조차 제대로 못하는 몸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손을 보는데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등은 주름투성이었으며 검버섯도 가득했는데 이게 평생 일한 제 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손 관리도 받고 매니큐어도 바르고 예쁘게 관리하는데 저는 손 하나 제대로 관리 못했고 이제 남한테 보여주기도 창피한 손이 됐습니다. 69세가 되던 해 초 거울을 보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고 머리숱도 확 줄었으며 두피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탈모가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병원 갈 엄두가 안 났고 그냥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감추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모자를 쓰고 갔는데 바람이 불어서 모자가 벗겨질까봐 계속 손으로 잡고 다녔고 머리카락 빠진 게 남한테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69세 봄 친구들이 또 등산을 가자고 연락했는데 이번에는 온천도 같이 간다고 했지만 저는 또 거절했습니다. 온천 가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제 몸을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주름투성이 늙은 몸이 창피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자주 만나고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사는데 저는 집에만 있으면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69세 여름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할 때 카드가 거절됐고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와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고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현금으로 계산했는데 그날 정말 창피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했는데 잔액이 50만 원밖에 안 남았고 이번 달 약값이랑 생활비 내면 다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할까 하다가 그만뒀는데 아들도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금 갚기 바쁜데 엄마가 손 벌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봤는데 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지 원망스러웠고 내 인생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69세 가을 손주 생일이라고 선물을 사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건 다 비쌌고 결국 10,000원짜리 장난감 하나를 샀습니다. 손주한테 주면서 미안했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비싼 선물을 주는데 저는 10,000원짜리밖에 못 사주는 할머니라는 게 너무 초라했습니다. 손주가 선물을 받고 실망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고 제 마음은 너무 아팠으며 손주한테도 제대로 못 해주는 할머니가 돼버렸습니다. 69세 겨울 친구 순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보는데 모두 건강해 보였고 젊어 보였는데 순이는 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순이가 평소에 아픈 데 많았는데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졌대. 미수가 너도 건강 관리 꼭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순이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았고 저도 병원 안 가고 약도 제대로 안 먹고 있는데 언젠가 저도 순이처럼 될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오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고 정말 죽음이 가까워 보이는 얼굴이었으며 나도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울었는데 순이도 저처럼 평생 일만 하면서 자기 관리 못했고 결국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새해 첫날 거울 앞에 섰는데 70세가 된 제 모습은 정말 할머니였고 더 이상 중년이 아니라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목에도 주름이 가득했으며 팔에도 살이 축 늘어져 있었고 배도 나왔으며 다리도 가늘어져서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울음이 터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나를 좀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은 운동하고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데 저는 일만 하느라 아무것도 못했고 지금 이렇게 남들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는데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온 거였고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으니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안 가려고 했지만 무료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어차피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가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 가는 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머리라도 좀 빗고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오랜만에 얼굴에 크림도 좀 발랐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고 저와 비슷한 나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검진을 받으면서 간호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골밀도 검사도 했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상담실로 갔는데 복지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병원 치료 받고 계세요. 약은 드시고 계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도 잘 못 가고 약도 제대로 못 먹어요. 복지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의료비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운동 프로그램도 무료로 하는데 참여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이 생겼고 운동 프로그램도 무료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서류만 준비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들도 알려주셨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고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았으며 이제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복지사 선생님이 준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았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초연금도 신청할 수 있고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복지관 프로그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고 꿈에서 제가 건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일어나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주민센터에 갔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셨으며 신청 방법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했고 의료비 지원 신청서도 냈으며 한 달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한 달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고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았으며 이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복지관에서 운동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저는 용기를 내서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강당에 들어가니 할머니들이 20명 정도 모여 있었고 모두 저보다 건강해 보였으며 젊어 보였는데 저만 늙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동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천천히 따라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으며 옆에 계신 할머니도 처음엔 다 힘들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스트레칭부터 시작했는데 몸이 너무 굳어 있어서 따라 하기 힘들었지만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하셔서 조금씩 따라 했습니다. 1시간 운동이 끝나고 나니 땀이 많이 났고 몸은 힘들었지만 기분은 좋았으며 오랜만에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운동 후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할머니가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도 3달 전에 시작했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고 나도 꾸준히 하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싶었으며 다음 주에도 꼭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달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초연금이 승인됐다고 했고 다음 달부터 매달 32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고 32만 원이면 약값도 내고 생활비도 보탤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승인됐다는 연락이 왔고 병원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제 병원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복지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렸고 선생님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도와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2달째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처음보다 몸이 많이 좋아진 게 느껴졌고 허리도 덜 아팠으며 무릎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운동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자세도 좋아지셨어요. 계속 꾸준히 하세요. 저는 정말 기뻤고 운동을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으며 앞으로도 절대 빠지지 않고 다니기로 다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피부 관리 프로그램도 무료로 한다는 공지를 받고 용기를 내서 신청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 피부 관리를 받는 날 정말 떨렸는데 관리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얼굴 마사지도 해주시고 팩도 해주셨습니다. 관리가 끝나고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조금 화사해진 것 같았고 피부도 촉촉해진 것 같았으며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석 달 후 친구 영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카페에서 만났는데 영자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수가 너 많이 좋아 보인다. 뭔가 했어. 표정도 밝아지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동도 하고 피부 관리도 받고 있어 무료로 해주는 거 있더라고.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나도 내가 너무 걱정됐는데 이제 좀 챙기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7페이지 마무리, 희망과 실용정보. 저는 지금 70세이고 아직도 친구들보다 늙어 보이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친해졌고 일주일에 3번 운동하고 1번 피부 관리 받으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생활이 안정됐고 의료비 지원으로 병원도 부담 없이 다니면서 약도 제때 먹을 수 있게 됐으며 건강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일만 하면서 자기 관리 못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저처럼 힘드신 60대, 70대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을 7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지금 바로 실천하시면 저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지금부터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꼭 가보시는 겁니다. 저는 70세가 돼서야 복지관에 갔는데 진작 갈 걸 그랬다고 후회했고 거기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건강검진, 피부관리,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있고 복지사 선생님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도 알려주십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용기 내서 복지관 문을 두드리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저처럼 희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는 겁니다.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적으시면 받으실 수 있는데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몰라서 못 받다가 복지사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신청했고 지금 매달 32만 원씩 받으면서 생활이 정말 안정됐습니다.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아직 안 받고 계신 분들은 내일 당장 주민센터 가세요. 세 번째는 의료비 지원을 꼭 알아보시는 겁니다. 소득이 적으시면 병원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약값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돈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먹었는데 지원받고 나서 병원도 다니고 약도 제때 먹으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돈 때문에 병원 못 가시면 안 되니까 꼭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세요. 네 번째는 무료 운동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시는 겁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노인 대상 운동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데 스트레칭, 요가,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창피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용기 내서 갔더니 정말 좋았고 몸도 좋아지고 친구들도 사귀게 됐습니다. 집에만 계시면 몸이 더 굳고 아프니까 나가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시고
운동하시면 건강이 정말 좋아집니다. 5번째는 피부 관리나 미용 프로그램도 알아보시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무료로 피부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미용실에서 노인 할인해주는 곳도 많으니까 알아보세요. 저는 평생 피부 관리 한 번 안 해봤는데 복지관에서 받기 시작하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나이 들어도 자기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조금만 신경 써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6번째는 칼슘이랑 비타민 D, 영양제를 꼭 드시는 겁니다.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면 되는데 뼈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도 골다공증이 심했는데 영양제 먹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무릎이랑 허리도 덜 아픕니다. 나이 드시면 뼈가 약해지니까 미리 예방하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부터라도 꼭 챙겨 드세요. 7번째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저는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도움을 안 청했는데 복지관 가서 복지사 선생님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정말 많고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꼭 물어보시고 도움받으세요. 이 7가지만 꼭 실천하시면 65세 이후 달라지는 삶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일만 하면서 저를 돌보지 않았고 친구들보다 10살 더 늙어 보이는 할머니가 됐지만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챙기고 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운동이지만 몸은 좋아지고 있고 피부 관리도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길이 보일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지금 시작하시면 아직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힘들어 하시는 60대, 70대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모두 함께 희망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 일만 하면서 저를 돌보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했고 여러분도 꼭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복지관 가시고 기초연금 신청하시고 운동 시작하시고 자기 관리 시작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